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의 결심이나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짧게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거나 10년, 20년 후에 장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계획 안에는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여정이 멋지고 충만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원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 버릇처럼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정리하고 버킷리스트도 작성해 보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노트들을 뒤적여 보면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되어진 것들은 되어진 대로 감사하고 아직 되지 못한 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도티 빌링턴의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입니다. 그녀는 고객을 대하면서 똑같이 밝고 선량한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똑같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어딘지 막혀있고 공경에 빠져 늘 허우적거리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50세에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성인 발달에 관한 연구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책에는 인생을 생동감 있고 성장하며 살 수 있는 46가지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방법과 아이디어를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이시은의 모두 다 드려요.
인생은 지금부터다라는 1장의 내용 중 우리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나는 내 친구 케이티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케이티가 갑자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난 이따금씩 앞날이 두렵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난 주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속이 좁아지고 부정적이 되고 삶에 의욕도 없고 지루한 삶을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 이 사람들은 마치 꽉 막혀버린 것만 같았어. 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니? 나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내가 아는 케이티는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한 37살의 매우 활발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그녀는 늘 열정이 넘쳐 흘렀고 흥미로운 직업과 멋진 친구들, 화목한 가정까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 보였다. 이런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한다고? 문제는 바로 우리가 젊음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늙어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발을 구르고 비명을 지르며 중년의 삶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우리는 나이가 주는 깨달음, 즉 젊은 시절에는 깨닫지 못한 인생의 경험과 삶의 지혜조차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해마다 꽃은 피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인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40이나 60이 늙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80이 되고 심지어 90이 되어서까지도 자신감 있고 멋진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꾸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유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기대 수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길어졌다. 즉 우리는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셈이다. 그렇기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20살이건 80살이건 상관없다.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어서 그 힘이 발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보다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재능과 능력,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보다 성숙해질 것이다.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80대가 되고 그보다 더 나이를 먹어도 말이다. 즉 우리는 남은 인생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라. 나이가 들어서도 늘 새롭게 변화하고 정신적으로 열려있으며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어서 모방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 인생의 거울로 삼아라.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누구를 거울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자질, 즉 이들의 습관과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을 거울로 삼을 수도 있고 과거나 현재에 잘 알려진 명사들이나 책, 방송 등을 통해 알게 된 인물들 중에서도 찾을 수도 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을 설계하라. 첫 번째, 두꺼운 노트나 다이어리를 준비해라. 지금 해볼 내용이나 앞으로 나올 장에서 다뤄질 과제들을 직접 적어보는 일은 자신의 생각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세하게 적어보자. 미래의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웃고 즐기며 배우고 일하는지,
또한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보아라. 세 번째, 앞에서 쓴 내용을 다시 읽어보아라. 원한다면 내용을 덧붙이거나 수정해도 좋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이 앞에서 그린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적어보아라. KT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깨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어서 그 힘을 통해 성장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자신 안에 잠든 거대하고 고유한 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희망은 꿈꾸라고 있는 거고 꿈은 이루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진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대신에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채승이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최고의 모습 찾기 2장의 내용 중 인생의 목표를 찾아라 소개해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하는 법을 연습해보자. 아주 쉽다. 혼자서 해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해도 좋다. 이걸 매년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내라. 종이 4장과 필기도구, 시계나 타이머를 준비한 후 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첫 번째 종이 맨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어라.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2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아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적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내용도 좋고 구체적으로 써도 좋다. 쓸데없는 것이건 웃기건 엉뚱하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건 상관없다. 개인적이거나 가족과 관련된 것, 직업이나 사회와 관련된 것, 지적이거나 정신적인 목표를 써도 좋다. 세 번째, 위에서 쓴 목록들을 2분간 훑어보며 마음에 들도록 내용을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시간을 갖는다. 네 번째, 두 번째 종이를 꺼내 맨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2분 동안 가능한 빨리 답을 써본다. 다섯 번째, 2분 더 시간을 갖고 앞에서 쓴 내용을 덧붙이거나 수정한다. 여섯 번째, 목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 위해 세 번째 종이 맨 윗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내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자신의 죽음과 관계된 모든 걸 상상해보자. 유언장 작성을 비롯하여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능한 2분 내에 답을 써보라. 일곱 번째, 2분 더 시간을 갖고 앞에서 쓴 내용을 마음에 들도록 고쳐보라. 여덟 번째, 이제 2분 정도 더 시간을 갖고 앞에서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더 짧은 기간 동안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목표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을 것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이 과제의 목적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홉 번째, 다음은 리스트에 적은 내용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단계이다. 네 번째 종이를 꺼내 맨 윗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는 무엇인가? 앞에서 쓴 내용을 모두 읽어본 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골라서 써보라.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3가지 목표 외에 나머지 내용에도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 후 아래에 쭉 이어서 써도 좋다. 지금 당장 짬을 내어 이 과제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과제를 다 끝낸 후에 자신이 쓴 답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예를 들면 내 삶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동안 무엇을 하겠는가에 대한 답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과 완전히 다른 답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 연습 과제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특정 활동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거나 시간 활용을 더 잘해야겠다는 등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자신의 힘을 최대로 발휘하며 살 수 있다. 해마다 이 과제를 해봄으로써 주기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점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올바른 궤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멋지게 나이 들어가기를 바랄 텐데요.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의 시간과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을 습관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선택한다면 미래의 시간들은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예수전도단의 아름다우신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며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게요. 평안하세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이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